안녕하세요, 소은입니다. 경제 초보들이 보기만 해도 아하!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경제 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란 금융이라는 뜻의 파이낸셜과 기술이라는 뜻의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단어인데요. 금융과 ICT 기술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과 서비스 분야를 부르는 말입니다. 금융은 금융인데 ICT 기술과 합쳐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ICT라는 것은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인데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핀테크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산업 서비스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예전에 결제할 때는 현금이나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핀테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생활의 참견 김양수 작가님의 만화 보고 갈게요. 핀테크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경제의 참견 함께 보시죠. 집 냉장고가 오래돼서 새 걸로 바꾸기로 했다. 적당한 냉장고를 찾기 위해 송은 무려 일주일 동안 전자매장을 뒤졌는데 심사숙고 끝에 고른 냉장고, 드디어 결제의 순간이 왔다. 10년 쓸 냉장고를 대충 사다니! 그런데 카드 결제가 쉽게 되지 않았다. 어머? 이거 왜 안 되지? 깔라는 걸 일단 다 깔아봐. 계속 해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냥 스마트폰으로 사지.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결제 완료?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다. 뭐 요즘에야 몇백 원짜리 껌 한 통,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살 때 카드를 쓱 긁으면 바로 살 수 있지만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월급이 지금처럼 통장을 통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봉투를 현금 봉투로 직접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서 기분 좋게 정닭 한 마리 사갖고 집에 오시죠. 아버지 월급날이야. 먹어! 그리고 나서 이 현금 봉투, 이 월급 봉투를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고스란히 그 현금이 담겨있는 봉투채로 장롱 속 이불 뒤에 깊숙이 숨겨놓으셨죠. 그런데 어느새 은행에 있는 계좌로 월급을 이체하는 세상이 왔고, 그리고 이제는 굳이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점차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요즘에는요, 세계 각 나라에서 앞다퉈 현금 사용을 자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먼저 이스라엘은 2014년 5월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현금 없는 국가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요. 프랑스에서는 2015년 9월부터 1,0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30만 원? 130만 원 이상을 거래할 때는 현금 사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에서는 한술 더 떠서 아예 현금 거래 금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중교통을 탈 때도 슈퍼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현금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현금 사용을 기피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알고 계시나요? 무려 20원이라고 합니다. 20원을 주고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매년 유통할 새 동전을 만드는데 600억 원 가량이 쓰인다고 합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현금 대신 전자거래를 사용하면 탈세나 뇌물이 줄어들고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들은 GDP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2%지만
현금 결제가 80%를 웃돌면 지하경제 비중이 32%로 높았거든요. 현금, 이대로 사라지는 걸까요?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는 뭘로 결제를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외국에서 유명한 페이팔, 알리페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실업페이, 페이코 등등등 카드 등록만 하면 바로바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지갑 대신에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핀테크 전문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 수가 2015년 5월에 44개였는데요. 11월에는 무려 350개로 6개월 만에 718%나 성장한 것입니다. 핀테크! 우리 경제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까요? 핀테크가 활발해지면 기존의 경제를 꽉 잡고 있던 금융업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결제를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쓰면서 카드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이용을 했는데요.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곳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융회사의 몫이 적어지는 거죠. 게다가 핀테크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송금은 물론이고 대출 서비스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쓰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이 핀테크 회사에 쌓이게 되면 그 정보를 토대로 소비의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핀테크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위협한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핀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알리페이라는 핀테크 서비스를 많은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카드와 페이 결제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는지 개개인의 거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핀테크가 활성화되기 전에 먼저 개인의 거래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보기만 해도 뇌에 쏙쏙 박히는 경제지식 리필 프로젝트. 오늘은 현금과 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미래의 화폐, 핀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금 없는 세상, 어찌 지목이 될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